닥쳐, 네가 뭘 안다고.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와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가르쳐 줄게. 네 주제가 뭔지. 와인이 수진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붉은 액체가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만삭 임산부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모도 없는 주제에 감히 내 남자를 빼앗아? 내 뱃속에 있는 것도 결국 근본 없는 핏줄이야. 안녕하세요. 노을빛 인생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제주 한라리조트 스카이 라운지였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너머로 석양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문 100여 명이 모인 화려한 자리였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진 선배님, 오늘 행사 정말 멋져요. 한 후배가 리조트 기획이사 강유진에게 아첨했습니다. 유진은 붉은색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완벽한 몸매와 세련된 차림새였습니다. 당연하지. 이 리조트가 누구 덕분에 돌아가는데. 유진이 손목의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억 단위 명품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리조트 대표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지만 유진의 애인이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기 보세요. 수진이 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하나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 누가 왔나 했더니 이수진이네. 유진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오래간만이에요. 오래간만이긴. 4년 만인가? 대학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유진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가 정말 큰애 출산 예정일이 언제야? 2주일 남았어요. 어머, 그럼 집에서 쉬어야지. 왜 여기까지 힘들게 왔어? 유진의 말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실제로는 비꼬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선배님 초대장 보내주셔서요. 그래서 왔어요. 아, 맞다, 내가 보냈지. 근데 솔직히 올 줄은 몰랐는데. 유진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기억나? 수진이 대학 때 장학금 받던 애.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녔잖아. 정말 대단했지. 유진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수진의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참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자리 좀. 자리? 당연히 있지, 저기 구석. 쪽에 빈자리 있어 가봐. 유진이 손가락으로 가장 구석진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통유리 전망도 보이지 않는 기둥 옆이었습니다. 수진이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무거운 배를 안고 걷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유진이 민석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봤어? 여전히 초라하더라. 그러게. 근데 남편은 누군데? 윤민호 기억 안 나? 대학 때 내가 좋아했던 남자. 민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 남자. 그래서 오늘 초대한 거야? 당연하지, 잘 사는 모습 좀 보여줘야지. 유진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리조트 다이아몬드 멤버십 카드가 팔찌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평생 무료 이용권이었습니다. 5억 상당의 가치였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유진이 무대에 올라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셔서 영광입니다. 이 리조트는 제가 직접 기획한 곳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이죠.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유진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고급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자리에는 요리가 늦게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먹을 때쯤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참으며 포크를 들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잘 먹고 있어? 네, 선배님. 근데 있잖아. 궁금한 게 있는데, 유진이 수진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 오빠는 어떻게 만났어? 솔직히 너무 궁금해서.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아, 도서관. 역시 공부하던 애답니다. 근데 민호 오빠가 왜 너를 선택했을까? 선배님, 아니,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래. 나는 집안도 좋고, 외모도 괜찮잖아. 근데 민호 오빠는 너를 택했어. 이유가 뭐야?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유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 하, 웃기네. 사랑이면 다야. 유진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있잖아, 수진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알아?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 오빠가 너랑 사귀기 시작하면서 나를 차버렸거든. 그 뒤로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수진이 놀라서 유진을 봤습니다. 선배님, 저는 그때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와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가르쳐 줄게. 내 주제가 뭔지. 와인이 수진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붉은 액체가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주제에 감히 내 남자를 빼앗아? 내 뱃속에 있는 것도 결국 근본 없는 핏줄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를 감싸 안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제발. 아기만은. 유진이 수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꺼져.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수진이 비틀거렸습니다. 만삭의 몸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은 여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손에는 한방차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손대지 마.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강유진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데요. 할머니가 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와인에 젖은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수진이 할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수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며느리한테 와인을 끼얹었어요? 유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신데 여기 들어와요? 경비 불러야겠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40년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 동문시장에서 15년째 한방차 가게를 하는 사람입니다. 강은숙이라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장 할머니? 한방차 가게요?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아, 그래서 한복 입고 보자기 들고 왔구나. 시장 아줌마답네. 맞아요. 저는 시장 아줌마예요. 15년 동안 새벽 4시에 가게 문 열고 저녁까지 일했어요. 은숙이 수진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19살 때 만났어요. 대학교 1학년이었죠. 제 가게에 매일 저녁 와서 제일 싼 차만 사갔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 손을 봤을 때 가슴이 미어졌어요. 세제물에 절어서 벗겨진 손이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6개씩 뛰면서 학비 버는 손이었어요. 유진이 비꼬았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근데 여기서 왜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은숙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당신이 알아야 하니까요. 부모 없이 혼자 컸어도 이렇게 착하게 자랐어요. 착하긴요. 남의 남자나 빼앗는 애가. 유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윤민호는 원래 내 남자였어요. 대학 3학년 때 내가 먼저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꼬셔서 가져갔어요.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빼앗는 게 아니에요. 서로 선택하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 민호가 수진이를 선택한 건 수진이가 착했기 때문이에요. 돈도 집안도 아니고 사람을 봤기 때문이에요.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 웃기네. 시장 아줌마가 무슨 가치관 교육을 해요? 맞아요. 저는 시장 아줌마예요. 하지만 이 아이한테는 엄마예요. 은숙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아이 밥 먹이고 아플 때 간호하고 결혼할 때 축복해줬어요. 피는 안 섞였어도 내 딸이에요. 수진이 은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감동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나가세요. 여기 당신 같은 사람 올 곳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안 어울려요. 하지만 제발 우리 며느리만은 괴롭히지 마세요. 은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 앞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삭이에요. 2주일 후면 출산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유진이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무릎 꿇고 빌면 생각해 볼게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은숙이 천천히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 아가. 내 아기를 지키려면. 싫어요. 어머니가 무릎 꿇는 건 싫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유진을 봤습니다. 선배님, 저한테 화나신 거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유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못을 알면 제대로 빌어야지. 근데 내 시어머니가 시장 아줌마라니. 정말 찰떡 콤비네. 유진이 민석을 봤습니다. 여보, 경비 불러요. 이 사람들 내보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은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경비 부르세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뭔데요? 오늘 이 순간을요. 은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인자했던 시장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우리 며느리한테 한 짓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곧 갚아줄 테니까요. 유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할머니, 치매 걸렸어요? 시장 아줌마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비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들 내보내요. 경비들이 은숙과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숙이 수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은숙이 뒤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뭔데요? 이 리조트 주인이 누구예요? 유진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한라관광개발이요. 왜요?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어요. 은숙과 수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진이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미친 할머니네.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요. 사람들이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깨진 상태였습니다. 리조트 주차장이었습니다. 은숙이 수진을 차에 태웠습니다. 수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은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믿지? 네, 어머니. 그럼 엄마가 하는 일 믿고 기다려줄 수 있어? 무슨 일이요? 은숙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폴더폰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비밀이야. 은숙이 폰을 켰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연락처에는 단 하나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상 마이너스 대표 변호사. 은숙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은숙이야. 상대방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회장님, 15년 만에. 은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라산이 보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 준비해. 알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강유진이라는 여자 조사해. 한라리조트 기획이사야. 일주일 안에 모든 걸 내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은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숨긴 게 있었어. 은숙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수진이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은숙이 룸미러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내 아기도 너도. 차는 제주 시내로 향했습니다. 뒤로 한라리조트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리조트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금 내쫓은 그 시장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주 동문시장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은숙의 한방차 가게에 불이 켜졌습니다. 15년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은숙이 한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오미자, 대추, 생강을 씻어 말렸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옆 가게 영자 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수가 오늘도 일찍 나왔네. 네, 언니. 요즘 손님들이 오미자차를 많이 찾으세요. 은숙이 손맛이 타고났지. 우리 시장에서 제일 맛있어.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시장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밤에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숙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시계가 8시를 가리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2층 한옥이었습니다. 15년 전에 산 집이었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뭐래? 아기가 건강하대요. 2주일 후면 출산이에요. 은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어머니, 그런데 수진이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어제 전화하신 거 무슨 일이세요? 은숙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숨긴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은숙이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한라바이오 주식 증서, 글로벌 제약 특허권 문서, 한라의료재단 설립 서류. 수진이 서류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15년 전에 만든 회사야. 회사요?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원래 제약연구원이었어. 30년 전에 제주에서 한약 연구를 시작했지. 은숙이 옛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은숙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연구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연구해서 백혈병 치료제를 개발했어. 한라바이오라는 회사를 만들었지. 그럼 어머니가 응, 나는 한라바이오 창업주야. 지금은 세계 30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제약사가 됐어.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에서? 은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했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은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변해. 주변 사람들도 변하고 나도 변하더라고. 어머니, 그래서 15년 전에 결심했어. 평범하게 살자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배우자고. 은숙이 수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한방차 가게를 시작했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지. 그리고 저를 만났군요. 응, 너를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뛰었어.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지 알았거든. 은숙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어.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았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너를 지켜봤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착한지.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민호가 너를 데려왔을 때 반대하지 않았어. 내 딸이 생긴 것 같아서 행복했거든. 저도요, 어머니. 저한테 어머니는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예요.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잠시 후 은숙이 수진을 떼어놓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엄마가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우리 며느리한테 상처 준 사람들을 혼내줘야지. 은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5년 동안 발톱을 숨기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어. 어머니,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엄마 믿어. 은숙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라리조트 소유 회사가 한라관광개발이지? 네, 어제 유진 선배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회사 대주주가 누군지 알아?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숙이 웃었습니다. 한라바이오 계열사야. 결국 내 회사지. 수진이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그럼 응, 저 리조트 실질적 주인이 나야. 은숙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일 거야.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나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조사 끝났습니다. 빨랐네 보고해봐. 강유진, 38세. 한라리조트 기획이사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실상은 리조트 대표 박민석의 애인입니다. 민석이 기획이사 자리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 그리고 불법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리조트 건설 과정에서 뇌물, 환경 파괴, 회계 부정이 있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언제든지 검찰에 제출 가능합니다. 좋아. 일단 대기해. 내가 신호 보낼 때까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응, 폭력으로는 안 돼. 법으로 제대로 혼내줘야지. 은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 뭔데요? 직접 만나는 거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거야. 기회요? 응. 사과할 기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수진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은 절대 사과 안 해요.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은숙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숙이 한방차 가게를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한약재를 손질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은수가 오미자차 한 봉지 줘. 네. 잠시만요. 은숙이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제주 최대 기업의 주인이라는 것을. 점심때였습니다. 수진이 가게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마워. 아가.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건데 맛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솜씨 좋아. 은숙이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수진아, 이 맛 기억해. 네. 이게 진짜야. 비싼 코스 요리보다 소중한 거. 은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밥. 한 그릇은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해.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럼 됐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 오후였습니다. 은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제주지검장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그래. 뭐래? 10년 전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하십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돕겠다고요.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 곧 연락할 거라고 전해줘. 10년 전 은숙의 회사에서 개발한 백혈병 치료제로 지검장의 딸이 살았습니다. 무료로 제공했던 약이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입니다. 은숙이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이제 시작이야. 네, 어머니. 우리 며느리 다치게 한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책임지게 할 거야. 은숙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온 호랑이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라리조트 기획이사실이었습니다. 강유진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이번 달 매출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유진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번 달도 목표 달성이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 강은숙이라는 분인데요. 예약 없이 오셨는데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시장 할머니? 네, 사흘 전 동문회에 오셨던. 유진이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돌려보내요. 만날 이유 없어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은숙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여기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은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비서를 받습니다. 경비 불러요. 잠깐만요. 은숙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5분만 주세요. 5분 후에도 나가라고 하시면 바로 나갈게요. 유진이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집요하시네요. 좋아요. 5분 드리죠. 뭐 하실 건데요? 사과받으러 왔어요. 뭐라고요? 사흘 전에 우리 며느리한테 한 일에 대해서요. 유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웃기네요. 제가 왜 사과를 해요?
만삭 임산부한테 와인을 끼얹고 밀쳤잖아요. 그건 이수진이 먼저 도발했으니까요.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수진이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할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제 입장은 달라요. 유진이 팔짱을 꼈습니다. 이수진이 제 남자를 빼앗아 갔어요. 대학 때 제가 좋아했던 윤민호를 꼬셔서 결혼했죠. 사랑은 빼앗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소리네요. 참 순진하시네.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빼앗기는 거예요. 돈도 남자도 자리도 강한 사람이 갖는 거죠. 은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강해요? 당연하죠. 저는 이 리조트 기획이사예요. 연봉 3억에 리조트 평생. 무료 이용권까지 있어요. 유진이 손목에 다이아몬드 멤버십 카드를 만졌습니다. 이거 봐요. 이게 5억짜리예요. 강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은숙이 카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카드가 그렇게 소중해요? 당연하죠. 제주에서. 이런 카드 가진 사람. 10명도 안 돼요. 그렇군요. 은숙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그럼 이건요? 유진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읽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라바이오 주식회사 창업주 겸 이사회. 의장 강은숙. 유진이 명함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난해요? 장난 아니에요. 은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라바이오 창업주예요. 30년 전에 제주에서 한약 연구로 시작했죠. 말도 안 돼요. 한라바이오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 시가총액 15조 원이에요. 세계 30개국에 진출했고 직원이 10,000명이 넘죠. 은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한라관광 개발은 한라바이오 계열사예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 리조트 실질적 주인이 나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증명해봐요. 은숙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라바이오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창업주 소개 페이지였습니다. 은숙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이 휴대폰을 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15년 전에 은퇴했어요. 그리고 제주시장에서 평범하게 살기로 했죠. 은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변해요. 나도 변하고 주변도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았어요. 은숙이 다시 유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을 지킬 때는 다시 올라가야 하더라고요. 유진이 책상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진짜 회장님이세요? 응, 나는 강은숙이에요. 한라바이오 창업주이자 15조 자산가죠. 은숙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며느리한테 와인을 끼얹고 밀었어요. 유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용서가 돼요. 은숙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만삭 임산부를 밀었어요. 아기가 다칠 수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은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럼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우리 수진이한테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은숙이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돈이 있든 없든 부모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우리 집으로 오세요.
수진이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은숙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뒤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네, 박민석 대표님한테 전해주세요. 내일 본사에서 이사회가 있다고요. 유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사회요? 리조트 운영 실태를 점검할 거예요. 불법이 있으면 전부 밝혀질 거고요. 유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은숙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진이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시장 할머니가 재벌이었다니. 유진이 급히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왜 그래? 그 시장 할머니가 한라바이오 회장이래요.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진짜예요. 명함도 받고 홈페이지도 확인했어요. 민석이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일 이사회에서 리조트 감사한대요. 불법 다 밝혀질 거래요. 제기랄. 민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내가 뭘 건드린 거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은숙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유진이가 사과하러 온대. 정말요? 응, 정체를 밝혔어. 이제 숨길 필요가 없더라고.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 은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야. 법대로 정당하게. 네, 어머니. 수진아, 너는 집에서 쉬어. 아기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겠어요. 은숙이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제주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라산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은숙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준비 상황 보고해봐. 회장님, 모든 증거 확보했습니다. 리조트 건설 과정에서 뇌물 3억, 환경평가 조작, 회계 부정 15억 규모입니다. 좋아, 내일 이사회에서 공개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지검장님께 연락해. 형사고발 준비하라고. 명심하겠습니다. 은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보고 있니? 은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며느리 지키고 있어. 손주도 곧 태어날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주의 따뜻한 밤바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만 남았어. 은숙의 눈에서 결연함이 빛났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힘을 이제 세상에 보여줄 때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한라관광개발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이사진 12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박민석 대표가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가 뭡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민석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숙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뒤따라 정 변호사와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십니까? 처음 보는데요.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은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박 대표님. 당신이 소개하죠. 저는 강은숙입니다. 한라바이오 창업주의자, 한라관광개발 대주주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한 이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이십니까? 1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은숙이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석이 비켜섰습니다. 은숙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라리조트 운영 실태조사. 둘째, 경영진 문책입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읽는 순간 얼굴들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증거가 있습니다. 회계법인 감사 결과와 검찰 조사 자료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은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리조트 건설 과정에서 제주도 공무원에게 뇌물 3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를 조작했고 회계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했습니다. 회장님, 그 결과 회사 자금 15억 원이 횡령됐습니다. 은숙이 민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민석 대표님, 해명하시겠습니까? 민석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 대표님이 공무원과 통화한 녹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이사 한 명이 탄식했습니다. 이런. 은숙이 회의 자료를 넘겼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기획이사 강유진 씨의 채용 과정입니다. 유진이가 무슨 정규 채용 절차 없이 박 대표님이 임의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연봉을 과도하게 책정했죠. 은숙이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유사 직급 평균 연봉이 1억 5천인데 유진 씨는 3억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민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이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것은 명백한 배임입니다. 저는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신 겁니까? 민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박민석 대표 해임. 찬성하시는 분? 11명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민석을 제외한 전원이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은숙이 민석을 받습니다. 박민석 씨, 오늘부로 대표직에서 해임됩니다.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기회는 있었습니다. 제대로 경영했으면 됐어요. 은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저한테 가족이, 내 며느리한테도 가족이 있습니다. 만삭 임산부를 리조트에서 내쫓았을 때 생각 안 하셨어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나가세요. 경비가 올 겁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 2명이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숙이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한라관광개발은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불법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새 대표는 다음 주에 공개 채용으로 뽑겠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숙이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사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은숙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회의실이 비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완벽했습니다. 고마워요. 다음은 강유진입니까?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집으로 온대요.
사과하러.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지만 기회는 줘야죠. 은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 나도 알아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할 리 없다는 거.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무엇을요? 플랜 B. 오후 3시였습니다. 은숙의 집이었습니다. 작은 2층 한옥이었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머니, 유진 선배가 정말 올까요? 올 거야. 안 오면 더 큰일 나는 걸 아니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하나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질투 때문에 너한테 상처 줬어.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수진이 은숙을 봤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그럼 약속해줘요. 다시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 수진이 유진을 일으켰습니다. 알겠어요. 용서할게요. 유진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은숙이 차를 내왔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세요.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유진이 차를 마셨습니다. 오미자차였습니다. 맛있네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 씨, 앞으로 잘하실 거죠?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유진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은숙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변했을까? 아니면 연기일까?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유진이 1시간 후에 떠났습니다. 수진이 은숙을 봤습니다. 어머니, 선배님 진심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지켜봐야 해. 네. 진짜 변했는지 확인해야 해.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건 쉬우니까. 은숙이 휴대폰을 봤습니다. 일주일 후에 알 거야. 진심인지 아닌지.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응. 마지막 테스트야. 은숙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가면 다 드러날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유진은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리조트 기획이사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단 조용히 있자.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을 거야. 유진은 은숙의 집에서 사과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저런 할머니한테 무릎을 꿇었지? 회장이 어쩌고 저쩌고. 증명도 안 됐잖아. 유진은 명함이 가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라바이오 홈페이지 사진은 30년 전 거였어. 지금 얼굴이랑 다르잖아. 사칭하는 걸 수도 있어. 유진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라리조트 스카이 라운지였습니다. 대학 동문 몇 명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손목에 다이아몬드 멤버십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쏠게. 마음껏 먹어. 동문 한 명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 카드 정말 부럽다. 평생 무료잖아. 당연하지. 이게 내 실력이야. 유진이 우쭐해졌습니다. 근데 유진아, 한 동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수진 왔을 때 일
괜찮아?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 시장 할머니가 막 나타나서. 아, 그거. 유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미친 할머니였어. 근데 한라바이오 회장이라고 했잖아. 그게 사칭이었어. 나중에 확인했는데 가짜더라. 유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걸려서 헛소리한 거야. 동문들이 안심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나도 놀랐잖아. 근데 알고 보니 시장에서 한방차나 파는 할머니였어.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시장 냄새 나던 거 기억나지? 촌스럽게 한복 입고 온 거. 동문들이 킬킬거렸습니다.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유진 씨죠? 한라관광개발 인사팀입니다. 네, 맞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출근해 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새로운 대표님께서 전 직원 면담을 진행하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이 동문들을 봤습니다. 새 대표인데 박민석이 잘렸거든. 그래. 왜? 횡령이래. 뭐 어쨌든 나한테는 좋은 일이야. 유진이 웃었습니다. 새 대표한테 잘 보이면 승진할 수도 있어. 동문들이 축하했습니다. 유진아, 대박이다. 역시 유진이는 운이 좋아. 유진이 기분 좋게 술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월요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라관광개발 본사였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약 50명이었습니다. 유진도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 대표님이 누구래? 옆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몰라. 공개 채용이래.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숙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뒤따라 임원진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은숙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라관광개발 대표를 맡게 된 강은숙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대표를 맡으신데. 대박이네. 은숙이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한라바이오 창업주입니다. 15년 전에 은퇴했지만 이번에 특별히 복귀했습니다. 은숙이 화면을 켰습니다. 한라바이오 연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회사는 30년 역사를 가진 제약 기업입니다. 정직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죠. 은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라관광개발에서는 그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횡령과 배임이 있었고 불법 채용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은숙이 유진을 봤습니다. 강유진 기획이사님.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대표님. 잠시 후 제 사무실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직원들이 흩어졌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다리로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유진이 들어갔습니다. 은숙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유진이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 씨, 지난주에 우리 집에 와서 사과했죠? 네, 대표님. 진심이었나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었습니다. 은숙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화면에는 금요일 밤 라운지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유진이 동문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사칭이었어. 나중에 확인했는데 가짜더라. 할머니가 치매 걸려서 헛소리한 거야. 시장 냄새 나던 거 기억나지? 유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는 사과가 진심이었다고 했죠? 은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뒤에서 비웃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없었던 거죠. 은숙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진 씨, 인사 기록 받습니다. 정규 채용 절차 없이 임명됐더군요. 그건 박민석 전 대표와 특수관계였죠?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봉도 과도하게 책정됐어요. 업무 성과에 비해서요. 은숙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근 1년간 실적 보고서입니다. 기획이사로서 특별한 성과가 없네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이요? 은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리조트 고객 만족도가 작년 대비 10% 하락했어요. 유진 씨 담당 부서였죠. 유진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은숙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강유진 씨, 오늘부로 해고합니다. 대표님, 부당 채용이었고 직무유기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는 줬어요.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요. 은숙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버렸어요. 뒤에서 비웃으면서요.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은숙이 인사팀을 불렀습니다. 퇴사 처리해 주세요. 인사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강유진 씨, 이쪽으로 오세요. 유진이 끌려나갔습니다. 대표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이 짐을 싸고 리조트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문 단톡방이었습니다. 유진아, 해고됐다며? 진짜야? 대박, 소문 돌더라. 역시 실력 없으면 안 되나 봐. 유진이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한라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요. 리조트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예약하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저 멤버십 있어요. 유진이 손목에 다이아몬드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스캔했습니다.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정지됐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오전에 멤버십이 취소됐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게 평생 무료 카드인데. 죄송합니다. 본사 결정입니다. 직원이 가위를 꺼냈습니다. 카드 회수하겠습니다. 안 돼. 유진이 손목을 뒤로 뺐습니다. 하지만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강유진 씨, 카드를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풀었습니다. 매니저가 카드를 받아 가위로 잘랐습니다. 싹둑. 5억짜리 카드가 2조각이 났습니다. 유진의 허세가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VIP 카드 잘렸네. 뭔 일 있나 봐. 유진이 울면서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문자였습니다. 대출 상환 요구 담보 대출 3억 원을 30일 이내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진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유진은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유진 고객님, 대출 상환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알고 있어요. 28일 남았습니다. 상환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없으시면 담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최대 30일입니다. 그 이후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3억을 어떻게 구해?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학 동문이었습니다. 유진아, SNS 봤어? 너 관련 영상 떴는데. 유진이 급히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자기 이름을 쳤습니다. 영상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VIP 카드 잘린 여자, 리조트 기획이사 해고 현장, 다이아몬드 카드 파괴 순간. 유진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카드가 잘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키읔키읔키읔 저 여자 허세 부리다 망했네. 평생 무료 카드 잘리는 거 개웃김. 카드 자를 때 표정 봐 키읔키읔키읔. 이래서 허세 부리면 안 됨. 유진이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아,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이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유진이 결심했습니다. 한라바이오에 찾아가자. 회장한테 직접 빌어보자.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한라바이오 본사였습니다. 제주시 중심가에 있는 20층 건물이었습니다. 유진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회장님 만나러 왔어요.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유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강유진이에요. 한라관광개발 기획이사였어요. 전 기획이사시면 더욱 예약이 필요합니다.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비켜요. 회장님 만나야 한다고요. 유진이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습니다. 경비가 붙잡았습니다. 나요. 유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비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미쳤나? 뭐야, 저거. 유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경비가 유진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건물 밖 계단에 앉혔습니다. 다시 들어오시면 경찰 부릅니다. 유진이 계단에 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아까 영상 본 것 같은데. VIP 카드 잘린 사람. 유진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진 씨.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유진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따라오세요. 유진이 다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숙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유진이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유진이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찾아왔어요? 용서를 빌러왔습니다. 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저 지금 집도 잃을 것 같아요. 대출금 3억을 갚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건 유진 씨 문제예요. 제발이요. 도와주세요.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 씨, 기회는 2번 줬어요. 회장님, 첫 번째는 우리 집에서 사과할 때였어요. 2번째는 회사에서 해고될 때였죠. 은숙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2번 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뒤에서 비웃고 조롱했죠. 유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예요. 정말 진심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제가 증명하겠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은숙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뭐든지요?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럼요. 은숙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유진이 종이를 받았습니다. 읽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과문. 저 강유진은 이수진 씨에게 만삭 임산부에게 와인을 끼얹고 폭행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제가 질투와 열등감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주 지역 신문에 전면 광고로 실을 겁니다. 그리고 SNS 라이브 방송으로 직접 낭독하세요. 유진이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건 제 인생이 끝나요. 선택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집을 잃거나. 은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가 우리 며느리한테 한 것보다는 가벼운 벌이에요. 유진이 종이를 다시 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하세요. 최소 1000명이 지켜보는 상태에서요. 네. 유진이 나갔습니다. 은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도 도망칠까? 아니면 진짜 할까? 저녁 6시였습니다. 유진이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삼각대에 고정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시청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300명, 500명.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저 여자다. VIP 카드 잘린 사람 키읔키읔키읔. 뭐 하려고? 시청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진입니다. 오늘 사과하려고 방송 켰습니다. 유진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저 강유진은 이수진 씨에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 뭐야, 이거 키읔키읔키읔. 사과 방송? 리으리응 인생 끝났네. 유진이 끝까지 읽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을 끊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진심이야?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유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진심. 이게 진심일까? 유진은 사실 집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진심입니다. 방송을 끊고 방송을 끝냈습니다. 시청자 2500명이 지켜봤습니다. 유진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진의 사과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반반이었습니다. 진심 같은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그래도 사과는 했잖아. 저 정도면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은숙이 영상을 봤습니다. 수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배 진심 같아요?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 시간이 더 필요해. 그럼, 이제 마지막 시험만 남았어. 은숙이 수진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나. 금요일 새벽 5시였습니다. 강유진이 잠에서 깼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 꿈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 알림이 98개였습니다. 대부분 조롱하는 댓글이었습니다. 유진이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유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유진 씨 맞습니까? 네. 누구세요? 제주지방검찰청입니다. 남자가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검사 신분증이었습니다. 폭행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권이 있습니다. 검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설명 좀 해주세요. 만삭 임산부에게 와인을 끼얹고 폭행한 혐의입니다. 리조트 CCTV에 전부 찍혔습니다. 유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법원에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목을 물었습니다. 유진이 끌려나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들이 문을 열고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 체포됐네. 무슨 일이래?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에 태워졌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창밖을 봤습니다.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끝나는구나. 1시간 후였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이었습니다. 책상 너머에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검사였습니다. 강유진 씨 혐의를 인정합니까? 저는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삭 임산부를 폭행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CCTV를 보겠습니다. 검사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리조트 스카이 라운지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유진이 수진에게 와인을 끼얹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밀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살인 미수까지는 아니지만 폭행은 명백합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삭 임산부였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검사님, 강유진 씨 피해자와 합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합의하고 싶어요. 피해자는 이수진 씨입니다.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유진이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았습니다. 합의. 수진이한테 어떻게 연락하지? 유진이 휴대폰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5분이 허락됐습니다. 수진의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유진이. 선배님? 응.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나 지금 검찰청이야. 체포됐어. 제발 합의해줘.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배님, 어머니와 상의해 볼게요. 수진아,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은숙의 집이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유진 선배한테 전화 왔어요. 뭐래? 합의해 달래요. 검찰청에 체포됐대요. 은숙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래, 예상했던 거야. 어머니,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은숙이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내 생각은 어때? 저는 수진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어요. 왜? 선배도 힘들었을 거예요. 질투와 열등감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하구나, 우리 딸.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직 믿을 수가 없어. 네. 진심인지 아닌지.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3번 다 배신했잖아. 은숙이 수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마지막 기회를 줄게. 정말요? 응.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은숙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일 갈라 디너가 있어. 대학 동문회 본행사지. 네. 거기서 100명 앞에서 공개 사과하라고 해. 수진이 놀랐습니다. 100명 앞에서요? 응. 진심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과할 수 있어야 진짜 반성이지. 은숙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합의 가능. 단 내일 갈라 디너에서 공개 사과 필수. 거부 시합에 없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은숙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이면 알 거야. 진심인지 아닌지. 그날 오후였습니다. 유진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은숙이 보증금을 내준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내일 100명 앞에서 사과해야 해. 유진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다 비웃을 텐데. 유진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면 합의가 깨집니다. 그럼 감옥에 가야 합니다. 참아야 해. 이것만 넘기면 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은숙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진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오실까요? 올 거야. 안 오면 합의가 깨지니까. 은숙이 정장을 입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집에 있어. 아기 건강이 제일 중요해. 하지만 어머니, 괜찮아. 엄마가 다 처리할게. 은숙이 수진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오늘 끝나면 다 평화로워질 거야. 은숙이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한라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리조트 야외 테라스였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갈라 디너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100명이 앉을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대도 설치됐습니다. 마이크와 조명이 준비됐습니다. 은숙이 행사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오늘 특별 순서가 있을 거예요. 무슨 순서인가요? 공개 사과요. 무대를 잘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후 5시였습니다. 동문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은숙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은숙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행사 정말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갈라 디너가 시작됐습니다. 100명의 동문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샴페인이 돌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은숙이 무대를 봤습니다. 유진이가 올까? 아니면 도망칠까? 오후 7시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강유진이었습니다. 소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유진이다. SNS에서 본 그 사람. 사과 방송 한 사람. 유진이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왔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로 가세요. 곧 순서예요.
유진이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00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습니다. 유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유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00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테라스는 조용해졌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사과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사과? 뭔 일 있었나? 유진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2주일 전 이곳 리조트에서 동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유진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할 수 있어. 이것만 넘기면 돼. 유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만삭 임산부인 이수진 씨에게 폭행을 했습니다. 테라스가 술렁거렸습니다. 만삭 임산부를? 대박. 진짜야?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인을 얼굴에 끼얹고 어깨를 밀었습니다. 아기가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질투와 열등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진이가 제가 좋아했던 남자와 결혼했거든요. 유진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입니다. 어떤 이유도 임산부를 폭행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3번 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은숙을 받습니다. 강은숙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배신했습니다. 뒤에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은숙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100명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3명.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은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유진 앞에 섰습니다. 일어나세요. 은숙이 유진을 일으켰습니다. 유진 씨, 진심이 느껴집니다. 회장님, 하지만요. 은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진심인지 확인해야 해요. 네. 은숙이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은숙이 손짓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영상이었습니다. 유진이 친구와 통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00명 앞에서 사과하래. 미쳤지? 그래도 해야지. 안 하면 감옥 가잖아. 진심은 아니고 그냥 합의하려고 하는 거야. 끝나면 제주 떠날 거야. 유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테라스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저게 유진 씨, 은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통화 내용입니다. 당신 휴대폰에서 녹음됐어요. 어떻게? 보석금 낼 때 휴대폰에 앱을 설치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은숙이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합의하려고 연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역시 가짜였네. 진짜 최악이다. 한 동문이 소리쳤습니다. 유진아, 너 정말 그랬어? 유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동문이 일어났습니다. 만삭 임산부 때리고도 반성 안 해?
너 정말 쓰레기다. 나가, 나가라고. 사람들이 야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멈췄습니다. 수진이 유진 앞에 섰습니다. 선배님, 수진아. 선배님, 정말 진심이 아니었어요?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선배님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하려고 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믿지 않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이제는 안 믿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어요.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합의는 없어요. 법대로 처벌받으세요. 수진이 은숙에게 걸어갔습니다. 은숙이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유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나가주시겠습니까? 유진이 끌려나갔습니다. 갈라 디너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동문이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멋진 교훈이었습니다. 교훈이요?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는 법이요.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과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과와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과요. 맞습니다. 유진 씨는 후자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확인한 겁니다. 은숙이 수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며느리는 끝까지 믿으려고 했어요. 그게 진짜 선함이죠. 수진이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응, 이제 다 끝났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갈라 디너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은숙과 수진이 테라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머니, 유진 선배는 어떻게 될까요? 재판받겠지. 폭행죄로요. 벌을 많이 받을까요?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가 없으니까 실형일 거야. 아마 1년에서 2년? 수진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상해요. 뭐가? 선배가 불쌍해요. 미워해야 하는데. 은숙이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그게 너의 선함이야. 하지만 제가 너무 약한 건 아닐까요? 아니야. 은숙이 수진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야. 강함이지. 상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건 마음이 넓다는 뜻이야. 정말요? 응. 하지만 용서에도 때가 있어. 진심으로 반성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해. 은숙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는 언젠가 진짜 반성할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가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두 사람이 함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제주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내일 병원 가자. 정기 검진 받아야지. 네. 그리고 민우한테 연락해. 곧 아빠 된다고. 수진이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민우 오빠 기뻐할 거예요. 두 사람이 차에 올랐습니다. 리조트를 떠나며 은숙이 룸미러를 봤습니다. 한라 리조트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쓴 전쟁이 끝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제주 동문시장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은숙의 한방차 가게에 불이 켜졌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은숙이 오미자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18년째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은수가 오늘도 일찍 나왔네. 네, 언니. 새로 딴 오미자가 들어와서요. 은숙이 차가 제일 맛있어. 우리 시장 자랑이지.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 일이 있은 후에도 은숙은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라바이오 회장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한라관광개발 대표직도 물러났습니다. 다시 평범한 시장 할머니로 돌아온 것입니다. 은수가 손주 잘 크지? 응. 이제 3살이야. 정말 예쁘게 컸어. 보고 싶다. 사진 보여줘. 은숙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리아, 진짜 예쁘네. 은숙이 닮았어. 며느리 닮았지.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예쁜데.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강유진이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유진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수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명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주름이 조금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유진 씨. 은숙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언제 나왔어요? 6개월 전에 나왔어요. 징역 2년 6개월 받고 모범수로 6개월 일찍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앉으세요. 유진이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숙이 차를 내왔습니다. 오미자 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진이 차를 마셨습니다. 맛있네요. 직접 만든 거예요. 회장님, 아직도 가게 하세요? 응. 이게 내 삶이니까. 은숙이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 씨는 요즘 뭐 해요? 저요? 유진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일해요. 서귀포 쪽 시장에서 채소 장사 거들고 있어요. 그래요? 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고 무거운 거 나르고. 유진이 손을 보여줬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주머니들도 잘 대해주시고. 다행이네요. 유진이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응? 사과하러 왔어요. 진짜 사과요. 은숙이 유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3년 전에 여러 번 사과했잖아요.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만 모면하려고 했어요. 집 지키려고, 체면 유지하려고. 알아요. 하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삭 임산부를 때렸어요. 질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옥에서 임산부들 뉴스를 봤어요. 아기를 기다리는 엄마들, 아기를 보호하려는 엄마들. 유진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걸 해쳤는지. 은숙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진 씨한테 전해주실 수 있나요? 뭐요? 정말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유진이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수진 씨한테 전해주세요. 직접 주는 게 어때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수진 씨 앞에 설 자격이. 왜요?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은숙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전해줄게요. 감사합니다. 유진이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응? 회장님께도 죄송해요.
저한테 여러 번 기회 주셨는데 번번이 배신했어요. 이제 와서 말하는 건 의미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유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 인사였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덕분에 배웠어요. 뭐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요. 유진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돈도 명품도 VIP 카드도 아니었어요. 진심과 선함이었어요.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았네요. 너무 늦었죠? 늦었지만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은숙이 일어났습니다. 유진 씨, 잠깐만 기다려요. 은숙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방차 한 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이게 뭐예요? 오미자차예요. 피로 회복에 좋아요. 시장 일하면서 드세요. 유진이 봉지를 받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밥은 먹고 다녀요? 그 한마디에 유진이 무너졌습니다. 3년 전 수진이에게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 선함의 시작이었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은숙이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요. 눈물로는 안 돼요. 네. 앞으로 잘 사세요.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유진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오미자차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요? 그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선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상대가 누구든 무슨 짓을 했든 걱정해주는 마음.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되자. 그날 오후였습니다. 은숙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아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3살 여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은숙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우 왔어? 은숙이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보여줘. 아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지우 그림 잘 그리네. 할머니가 제일 크죠? 응. 할머니가 제일 커. 은숙이 웃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응? 표정이 좀 다르세요. 은숙이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진 씨가 왔었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 선배가요? 응. 3년 만에. 이거 너한테 주래. 수진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썼을까? 읽어봐. 수진이 편지를 열었습니다. 수진아, 3년 만에 편지를 쓴다.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를 거야.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감옥에서 2년 6개월 동안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너는 부모 없이 자라면서도 착하게 살았어. 나는 모든 걸 가졌으면서도 비뚤어졌지. 질투가 나를 괴물로 만들었어. 열등감이 너를 해쳤어.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내 아기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다행이야. 나는 평생 속죄하며 살 거야. 다시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거야. 선함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 회장님이 내게 오미자차를 주시면서 물으셨어. 밥은 먹고 다녀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 그게 진짜 선함이더라. 수진아, 너도 항상 그랬잖아. 나한테도 그렇게 대해줬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 선함을 이제야 알았어. 강유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응? 저 용서해도 될까요? 은숙이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저는 용서하고 싶어요. 그럼 용서해. 하지만 선배가 진심인지. 진심이야. 은숙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오늘 눈빛을 봤어. 3년 전과 달랐어. 진짜 변했더라. 정말이요? 응. 거친 손을 보여주면서 자랑스러워했어. 시장에서 일한다고.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손이 3년 전 명품 만지던 손인지 모르겠더라. 완전히 달라졌어. 수진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답장 써도 될까요? 그래. 써. 그날 밤이었습니다. 은숙이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한라산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며느리 잘 키웠지? 손주도 예쁘게 크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내가 데려온 아이가 이 집안의 빛이 됐어. 고마워.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한 거야. 은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 시장에서 일하고 며느리 밥 해주고 손주 안아주고 이게 진짜 부자인 것 같아. 그때 수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별 보고 있어. 같이 봐도 돼요? 그래. 두 사람이 함께 별을 봤습니다. 어머니, 응?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나도. 은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수진이 놀라서 은숙을 봤습니다.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딸이야. 진짜 내 딸. 어머니,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야. 그게 진짜 가족이지.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시장을 지킨 할머니, 부모 없이 자라 선함을 잃지 않은 며느리,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 이것이 바로 피보다 진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강유진은 서귀포 시장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누구에게나 밥은 먹고 다니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저 아주머니 참 따뜻해. 인심도 좋아. 어느 날 유진의 가게에 손님이 왔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4살 된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유진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채소 사러 왔어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채소가 신선하다고 소문났더라고요. 고마워. 유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배님, 울지 마세요. 수진이 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지우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이가 인사했습니다. 유진이 무릎을 꿇고 아이를 봤습니다. 안녕, 지우야. 예쁘다. 고마워요, 아줌마.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살. 만삭일 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무사히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감사했습니다. 수진이 채소를 샀습니다. 돈을 내려는데 유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그냥 가져가. 왜요? 내가 주고 싶어서. 유진이 신선한 채소를 가득 담아줬습니다. 잘 먹고 건강해야 해. 고마워요, 선배님. 수진이 채소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가끔 놀러 오세요. 우리 집에. 내가? 네.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럴 자격은 만드는 거예요. 수진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진심으로 살면 돼요.
그럼 다 용서돼요. 유진이 울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수진이 떠났습니다. 유진이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선함이란 이런 거구나.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평생 선하게 살겠다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겠다고. 그날 저녁 은숙의 가게였습니다. 수진이 채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유진 선배한테 받았어요. 그래, 어땠어? 많이 변했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면. 네, 어머니. 은숙이 채소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이 모여 식사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은숙이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것이 은숙의 행복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권력이 아니라 사랑. 그것이 진짜 부자였습니다. 이 영상은 현실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제작된 AI 창작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하며 AI 기술로 연출된 허구의 이야기임을 밝힙니다.